네, 안녕하세요. 락규입니다. 저는 이번 주말을 이용해서 어버이날이라 고향도 갔다가 근처에 원주가 있어요. 그래서 원주에 제가 임장을 좀 다녀왔는데요. 원주 하면 이제 서울 경기랑도 그렇게 멀지가 않고요. 그리고 어찌 보면 되게 교통의 허브 격인 것 같아요. 원주를 항상 지나가야 뭐 충청도를 갈 수 있다던가 뭐 강원도는 마찬가지고 뭐 부산 갈 때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되게 원주가 어찌 보면 되게 중요한 위치에 있는 것 같기도 해요. 그리고 최근에는 이렇게 그 인근 지역에서 원주가 가장 그나마 좀 발달되고 가장 인구가 많은 뭐 그런 지역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한 네 군데 정도, 어제 오늘에서 한 네 군데 정도 임장을 다녀왔는데, 그 영상은 이제 제가 요번 주에 편집해서 올릴 예정이고요. 오늘은 이제 다가오는 이번 주, 이제 당장 내일부터죠, 많은 경매 물건이 진행이 되죠. 보통 경매 물건 같은 경우는 이제 월, 화, 수에 많이 몰려 있는데, 자, 제가 다 리뷰했던 것들 한번 살펴보고요. 제가 오늘 리뷰하려고 하는 거는 아주 짧아요. 그래서 그거를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일단 저도 이제 제가 자주 한번 여러 번 말씀을 좀 드렸지만, 이제 저희가 항상 경매 물건 검색을 할 때 내가 좀 관심 있는 지역이나 좀 내가 좀 잘 아는 지역, 그리고 내가 좀 관심 가는 지역, 뭐 서울 경기뿐만 아니라 저는 원주도 좀 관심이 있고요. 그리고 천안, 뭐 대전, 뭐 등등등 해서 좀 이런 지역들을 좀 자주 봐요. 자주 보는데 항상 이렇게 관심 물건을 등록을 하시는 게 첫 번째 저희가 해야 될 일인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관심 물건들이 이제 입찰 일자가 다가오면 이렇게 또 우리가 이제 관심 가졌던 이런 물건들이 살펴볼 수 있고, 나중에 이제 내가 생각했던 이 경매 물건이 얼마에 낙찰될지 한번 또 가늠해 볼 수 있는 또 가늠자로서 또 활용할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공부할 때 항상 관심 물건을 여러 개, 뭐 제가 입찰을 하지 않을 거라도 궁금하잖아요. 제가 뭐 얼마 전에 예를 들어 뭐 했던 뭐 한남동 뭐 빌라 같은 거 얼마에 뭐 낙찰이 될까, 물론 취하는 됐지만 뭐 그런 것들 되게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으로 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제가 내일이죠. 제가 가수원동에 있는 상가인데, 이거는 사실 유치권도 있었기도 했지만 크게 메리트가 없어 보였던 이런 물건이었어요. 잠깐 한번 리뷰했고요. 그리고 여기도 갔다 왔죠. 백어 로얄 팰리스. 여기 같은 경우는 국가산업단지가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입찰해도 문제가 없을 것 같다라는 그런 아파트형 공장이었고요. 그리고 이거는 제가 진짜 입찰도 해봤던 그런 사무실 경매 물건이죠. 이거 같은 경우는 제가 개인적으로 3번이 가장 매력이 있어 보이는 그런 경매 물건입니다. 저기 대출도 잘 나오고 그리고 뭐 투자금도 많지 않은 소액 투자로서 이 정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싶은 그런 경매 물건이고요. 1번과 4번 같은 경우는 업무 오피스텔이기 때문에 55% 대출이 나와서 이것보다는 2번이나 3번 정도로 근린상가. 근데 2번 같은 경우는 안에 물건 내용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좀 부담스러워서 저는 지금 현재 운영 중인 3번 물건이 가장 저는 매력이 있어 보인다라고도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이건 제가 심층 분석을 했었죠. 이거 우리 은행동 근처에 있는 롯데리아 건물, 이거는 사실 건물 자체의 어떤 이런 위치적인 매력보다도 저 개인적으로는 토지, 그리고 또 물론 임대를 놓으면 나갈 수도 있겠죠. 근데 저는 이런 토지에 좀 더 위치적인 이런 부분이 좀 매력이 있었다. 물론 1층, 2층, 3층인데 3층은 뭐 창고로 쓰고 있었고 1층, 2층은 롯데리아가 사용을 했었지만 한 작년 1월, 2월쯤에 그만두고 그 이후로는 운영이 되지 않았던 걸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여기가 지금 지하상가 들어가는 입구와 이쪽도 입구가 중간에 있고 코너 자리에 있어서 어찌 보면은 사람들이 지하상가를 많이 이용하게 되면 그냥 지나칠 수 있는 입지이기도 하지만, 또 어찌 보면 롯데리아가 들어올 정도로 좋은 위치일 수도 있다라고 제가 또 영상을 올렸었어요. 반값이죠. 그래서 지금 현재 여기는 공시지가만 해도 뭐 평당 한 2,700만 원 정도 됐었던 굉장히 노른자 근처에 있는, 어찌 보면 노른자에 포함되어 있는 그런 토지. 저는 사실 위치 건물보다도, 건물값보다도 토지가 좀 매력적으로 보여서 한번 그때 살펴봤던 그런 물건이고요. 제가 오늘은 살펴보려고 하는 이런 경매 물건은요, 바로 대전하면요, 특히 아파트 중에서
가장 또 유명한 아파트 중에 하나가 바로 크로바 아파트예요. 크로바 아파트를 모르시는 분들은 한번 또 대전의 둔산동 크로바 아파트 쳐보세요. 어찌 보면 10억대를 가장 먼저 뚫은 아파트일 수도 있어요. 구축인데도 불구하고요. 아파트 한번 볼까요? 건물 등기? 건물 등기를 보면 94년도에 대충 지어졌다 이렇게 가늠해 볼 수 있죠. 대략 20년 정도, 20년 이상 그렇게 좀 오래된 주택임을 알 수가 있고 34평이죠. 굉장히 넓어요. 34평이고 뭐 대지권도 16평이나 갖고 있죠. 둔산동이라고 하면 대전에서 가장 비싼 동네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고 어찌 보면은 약간 강남 대치동, 그러니까 서울의 대치동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주변에 뭐 명문고도 있고 학원가도 많고 약간 교육적인 이런 위치가 가장 많은 분들이 좀 선호하는 그런 지역이라고 보여지는 곳이고요. 감정가 13억 9천인데 현재 9억 7천까지 떨어졌습니다. 한번 살펴볼게요. 4층이네요. 4층 그쵸? 4층이고 현재 소유자가 전입되어 있는 걸로 봐서는 뭐 딱히 걱정할 건 없죠. 2010년에는 5억이었는데 벌써 이게 10년 사이에 2배, 3배가 됐네요. 거의 2020년, 19년도에 많이 올랐죠. 그래서 매각물건 명세서 보면 아무런 하자가 없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은 현재 13억 9천 정도로 볼 수 있다라는 내용. 딱히 볼 게 없죠. 딱히 볼 게 없어요. 그쵸? 미납 관리비도 없다고 하네요. 왜냐면 지금 사람이 살고 있으니까 미납 관리비가 없겠죠. 그래서 이런 거를 봤을 때는 물론 관리실에 한 번 더 확인은 해봐야겠지만 어쨌든 깨끗하다. 근데 9억 7천 왜 이걸 추천하느냐? 이게 한번 이게 볼게요. 일단 10몇 억씩 하는 대전의 아파트가 유성이라고 하는 어떤 새롭게 개발되어 있는 구역 외에 둔산동에서는 여기 주변에 보시면 여기가 제일 비싼 아파트예요. 이렇게 좀 멀리서 볼게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12억 바로 옆에도 12억인데 여기보다 여기가 훨씬 더 비싸고 좀 더 옆으로 나가면 9억 바로 또 옆으로 가면 7억 9천 뒤로 가면 6억 5억 이렇게 되는 거죠. 점점 거리가 멀어질수록 5억 이런 식으로 점점 차이가 많이 나요. 그러니까 크로바 아파트가 사실 가장 유명한 아파트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어요. 목련도 마찬가지지만 자 이걸 볼게요. 벌써 뭐 17억 12억 뭐 되게 많죠. 근데 우리가 봐야 될 면적은 134. 왜냐면 여기 전용 면적이 114죠. 그러니까 이거라는 얘기고 현재 판매 금액이 감정가랑 똑같아요. 감정가랑 똑같고 층도 3층이면 정확히 감정가가 어찌 보면 이 매매가랑 비슷하다. 조금 더 감정가를 높게 쳤다고 볼 수도 있겠네요. 한 13억 5천 정도. 좀 더 층수 높은 거는 1억 정도 차이가 나고요. 실거래를 볼게요. 134. 올라간 거 보이시죠? 트렌드가 보시면 말도 안 돼요. 2배 이상 올랐죠. 이렇게 5년 사이에 2배가 뭐죠? 뭐 한 2배 반은 올랐어요. 엄청나게 많이 올랐고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근데 이게 언제까지 올라갈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만약에 무주택자고 현금도 좀 있고 하신 분들은 충분히 투자해볼 만하지 않을까. 왜냐면 이렇게 좀 비싼 고가의 물건들은 입찰하는 분들이 많지 않을 수도 있고 이미 내가 주택을 갖고 계신 분들은 12% 또는 8%의 취득세를 내야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내가 10억에만 받아도 벌써 8천만 원, 1억 2천만 원 이렇게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유주택자들이 들어오기가 쉽지 않은 그런 경매물건으로 보여져서 경쟁자가 많지 않을 것 같아요. 만약에 내가 13억 이하로만 낙찰을 받으면 벌써 지금 현재 시세보다도 훨씬 저렴하게 받을 수 있겠죠. 그쵸? 지금 이게 얼마에 낙찰될지 모르겠지만 진짜 운이 좋아서 한 11억, 12억 이렇게 낙찰을 받았어요. 그럼 벌써 이 시세에 대비해서 1억, 2억 정도 차이가 나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지금 혹시 이런 거를 염두에 두시는 분들, 주택이 없으신 분들은 저는 돈도 있고 만약에 주택도 없었으면은 풀대출 끌어서 한번 입찰에 도전을 해보지 않았을까. 물론 저라면 좀 적게 적었겠죠. 13억 5천에 낙찰을 받을 이유는 없죠. 그쵸? 13억에도 낙찰 받을 이유는 없을 것 같아요. 물론 13억 정도의 낙찰을 받으면 현재 시세보다는 5천만 원 정도 싸니까 낙찰 받아도 어느 정도 5천만 원의 갭이 있으니까 저는 좋을 것 같긴 하지만 이왕이면 경매로 사는 거고 하는 건데 한 11억에서 12억대에서 전 낙찰 받았으면 좋겠어요. 누군가가 되실지 모르겠지만 입찰하시는 분들은 절대 좀 올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경매 물건 나왔는데 이걸 굳이 이렇게 매매가만큼 올리지 말고 한 11억, 12억쯤에서 경쟁을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물론 그것도 적은 금액도 아니고 굉장히 큰 금액인데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크로바 아파트 이렇게 되게 쉽죠?
그쵸? 하자도 없고 시세도 잘 나와 있고 내가 얼마 쓰면 되겠다라고 정확히 나오죠. 내가 낙찰 받고자 하는 금액이 12억대다, 11억대다 해서 낙찰 받으면 정말 운이 좋은 거예요. 정말 내 머릿속에 다 11억, 12억대로 예상을 하고 있다라면 현재 일반 시세보다도 훨씬 좋은 가격으로 낙찰을 받을 수 있겠죠. 그래서 입찰하시는 분들은 절대 13억까지도 안 갔으면 좋겠어요. 안 갔으면 좋겠는데 좀 경쟁률은 많지 않을 수도 있고 아니면 어디 좀 돈이 많으신 분들이 입찰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경쟁률이 많지 않을 것 같아요. 요새 아파트 같은 경우는 좀 여러 가지 규제도 많고 하니까 입찰자가 많지 않을 수 있잖아요. 이럴 때 오히려 역으로 규제가 심해서 경쟁자가 적을 때 내가 좀 현금도 좀 있고 주택이 없는 경우 대출도 받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드시는 분들은 한번 해보면 좋지 않을까. 취득세가 어쨌든 내가 첫 주택은 1%죠. 근데 두 개부터 8%고 세 개부터 12%니까 유주택자는 많지 않을 거라고 예상을 하시고 한 11억, 12억 사이에 써서 낙찰 받으시는 분이 나오셨으면 좋겠네요. 진짜 그렇게 한번 예상을 해보고 나중에 한번 결과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크롭 아파트가 내일 모레 화요일 날 입찰 예정이니까 전혀 깨끗하죠. 깨끗한 물건인데 이렇게 너무 쉽죠. 답안지가 나와 있죠. 이렇게 매매가가 얼마다 현재 뭐 하자도 없고 이렇게 지금 나와 있다라는 게 너무 잘 나와 있기 때문에 좋은 가격으로 낙찰 받으신 분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크롭 아파트도 한번 살펴봤어요. 되게 간단하죠? 되게 쉽죠? 아파트 같은 경우는 너무 쉬우니까 이렇게 한번 입찰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살펴봤습니다. 뭐 관리비가 미납된 게 뭐 100만 원이 됐든 200만 원이 됐든 내가 낙찰되는 금액이 시세 대비 1억 뭐 몇천만 원 싸게 사면은 그렇게 미납된 관리비는 부담될 게 아니니까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될 것 같고 현재 살고 계시는 분이 계시니까 그것도 없을 것 같다고 저는 생각은 들지만 반드시 임장을 한번 해보시고요. 사실 임장할 필요도 없어요. 이런 거는 그냥 바로 가서 저는 입찰할 것 같아요. 돈만 있으면. 그래서 이렇게 한번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